65세의 카를로 안첼로티는 현대 축구 역사상 가장 침착하고 존경받으며 성공적인 감독 중 한 명으로 널리 평가받고 있다. 그는 여러 차례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한 지도자이며 슈퍼스타들로 가득 찬 라커룸을 이끌어온 인물이고 언론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태도로 잘 알려진 사람이다. 그러나 그 우아한 이미지 뒤에는 침묵 속의 배신, 닫힌 문 뒤에서 깨진 약속들, 그리고 그가 가장 취약했던 순간에 등을 돌린 사람들로 점철된 커리어가 숨어 있다. 수십 년 동안 안첼로티는 대립보다 신중함을 선택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침묵을 깨고 감독으로서 자신을 배신했고 결코 용서하지 않을 5명의 남자들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드물게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카를로 안첼로티는 감독으로서의 커리어에서 모든 상처가 트로피로 치유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어떤 상처들은 패배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남겨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수년간 개인적인 논란을 피한 뒤에 입을 연 안첼로티는 자신이 몸담았던 클럽들 안에서 고립되었고 핵심적인 결정에서 배제되었으며 한때 완전히 신뢰했던 인물들에게 속았다고 설명했다. 나는 갈등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는 한때 조용히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말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면 어떤 진실들은 평생 당신을 따라다닌다. 이 목록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기억과 충성심, 그리고 벤치 위의 한 인간으로서 그를 형성한 순간들에 관한 이야기다. 번호 4, 플로렌티노 페레스. 카를로 안첼로티가 레알 마드리드로 2번째 복귀했을 때 많은 이들은 상호 존중이 회복된 이야기라고 믿었다. 플로렌티노 페레스는 공개적으로 안첼로티의 침착한 권위와 경험을 칭찬하며 혼란스러운 시즌들을 겪은 뒤 클럽을 안정시킬 이상적인 인물로 그를 내세웠다. 그러나 닫힌 문 뒤에서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했다. 안첼로티는 곧 스쿼드 구성부터 장기 전략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스포츠 결정들이 자신의 목소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구단과 가까운 소식통들은 이후 안첼로티가 이적 대상에 대해 협상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한 차례 결정적인 패배 이후 페레스가 사적인 회의에서는 그의 권위를 문제 삼으면서도 카메라 앞에서는 공개적인 지지를 보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공개석상에서는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안첼로티는 훗날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노출되어 있었다. 말과 행동 사이의 대비는 결국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신뢰가 계산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안첼로티가 느꼈을 때 그것이 전환점이었다. 안정과 트로피를 안겨주었음에도 그는 마드리드에서의 충성이 조건부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정직을 중시하는 감독에게 이 조용한 신뢰의 침식은 배신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질문은 남는다. 말로 드러나지 않은 의심 위에 세워진 관계에서 성공이 과연 모든 것을 보상해 줄 수 있을까? 번호 4, 칼하인츠 루메니게. 카를로 안첼로티는 조화, 경험, 그리고 클럽 문화에 대한 존중이라는 명성을 안고 바이에른 뮌헨에 부임했다. 공개적으로 카를하인츠 루메니게는 그를 챔피언들로 가득 찬 팀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감독으로 환영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안첼로티는 신뢰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는 그 신뢰가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초기 몇 달부터 안첼로티는 결정들이 내부 정치의 여러 층을 거쳐 걸러지고 있음을 감지했다. 훈련 방식은 의문을 받았고 선수 관리 방식은 세밀하게 검토되었으며 전임 감독과의 비교는 조용히 부추겨졌다. 라커룸과 가까운 사람들에 따르면 안첼로티는 직접적인 대면을 거의 받지 못했다.
대신 우려사항들은 위로 전달되어 그가 참석하지 않은 이사회 회의실에서 논의되었다. 유럽 대회에서의 대패 이후 긴장은 정점에 달했다. 안첼로티가 내부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준비하는 동안 루메니게는 공개적으로 철학과 규율에 대해 언급했고 많은 이들은 이를 감독과 거리를 두려는 미묘한 신호로 해석했다.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안첼로티는 훗날 회상했다. 이미 너무 늦었을 때까지는. 충성심은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믿는 감독에게 솔직한 대화의 부재는 치명적이었다. 이것은 리더십이었을까? 아니면 취약함의 첫 신호에서 계산적으로 지지를 거둔 선택이었을까? 번호 3. 레오나르도 아라우조. 카를로 안첼로티의 파리 시절은 야망과 안정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할 것으로 여겨졌다. 막대한 투자를 등에 업고 파리 생제르맹을 재편하라는 임무를 맡은 안첼로티는 자신에게 권한과 시간이 모두 주어졌다고 믿었다. 그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구단의 스포츠 디렉터인 로나르두가 있었고 그는 공개적으로 안첼로티를 혁명을 이끌 적임자로 지지했다. 그러나 사적인 관계는 전혀 조율되어 있지 않았다. 안첼로티는 곧 클럽 내부의 권력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영입 우선순위는 예고 없이 바뀌었고 내부 동맹은 이동했으며 핵심 결정들은 기술 스태프를 넘어선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상황에 정통한 인사들에 따르면 안첼로티는 반복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들었지만 뒤늦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평행선상의 대화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별의 순간은 자신에게 했던 약속들이 무대 뒤에서 전개되는 행동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첼로티가 깨달았을 때 찾아왔다. 명확함이 사라지면 그는 훗날 암시적으로 말했듯이 신뢰도 함께 사라진다. 통제보다 투명성을 중시하는 감독에게 이런 환경은 숨 막히는 것이었다. 가장 아팠던 것은 의견 충돌이 아니라 지지를 받기보다는 관리당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야망 위에 세워진 클럽에서 충성이 협상의 대상이 될 때 성공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번호 G. 실비오 벨루스코니. 수년 동안 카를로 안첼로티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완벽한 파트너십의 상징으로 묘사되었다. AC 밀란에서 함께한 두 사람은 유럽 축구 역사상 가장 우아하고 성공적인 팀 중 하나를 구축했고 전 세계의 찬사를 받은 스타일로 이탈리아와 유럽을 정복했다. 공개적으로 베를루스코니는 안첼로티의 지성과 침착한 리더십을 칭찬하며 그를 이상적인 밀란 감독이라고 자주 불렀다. 이 이미지는 조화와 상호 존중을 암시했다. 그러나 그 매끄러운 표면 아래에서는 압박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베를루스코니는 축구 사안에 깊이 관여했고 종종 자신의 비전을 강요했으며 때로는 안첼로티의 전술적 선택과 충돌했다. 전직 스태프들에 따르면 선발 라인업은 문제 삼아졌고 포메이션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결정들은 은밀하게 무력화되곤 했다. 안첼로티는 충성심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믿으며 이러한 개입들을 수년간 받아들였다. 균열은 성적이 하락하고 인내심이 사라졌을 때 드러났다. 역사적인 성공을 안겨준 인물을 옹호하기보다는 베를루스코니는 비판이 통제 없이 커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안첼로티는 훗날 가장 신뢰가 필요했던 순간에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꼈음을 암시했다. 성공은 우정을 만들지만 그는 한때 말한 바 있다. 어려움은 충성을 드러낸다. 경질은 고통스러웠지만 남은 것은 감세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감각이었다. 쇠퇴의 첫 신호에서 존중이 사라진다면 과연 그 관계를 충성스럽다고 부를 수 있을까? 번호 1.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티스.
카를로 안첼로티의 나폴리와 함께한 이탈리아 복귀는 경험과 야망이 다시 만난 로맨틱한 재회로 그려졌다.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티스는 공개적으로 안첼로티를 클럽의 정신력을 끌어올릴 인물, 나폴리의 유럽 무대의 명성을 가져올 수 있는 감독이라고 묘사했다. 그 발표는 신뢰의 선언으로 축하받았다. 안첼로티에게 그것은 존중 위에 세워진 프로젝트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는 긴장이 빠르게 고조되었다. 데 라우렌티스는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강한 통제를 유지하며 스포츠 관련 사안과 대외 소통에 자주 개입했다. 안첼로티와 가까운 인사들에 따르면 의견 충돌은 사적으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대신 비판은 언론을 통해 표면화되었고, 이는 리더십과 압박의 경계를 흐렸다. 내부 혼란의 시기에 전환점이 찾아왔고, 그때 선수들은 권위와 혼란 사이에 끼어 있었다. 안첼로티는 충분한 지지 없이 위기를 관리해야 하는 고립된 처지에 놓였다. 성적이 흔들리자 지지는 사라졌다. 경질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감독은 대화의 부재에 충격을 받았다. 신뢰가 사라지면 안첼로티는 훗날 회상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다. 가장 아팠던 것은 임기의 끝이 아니라 노출되고 버려졌다는 느낌이었다. 절제된 태도로 정의된 커리어에서 이것은 가장 깊이 상처를 남긴 배신이었다. 그리고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야망은 이렇게 쉽게 희생된 충성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 5명의 이름을 공개한 뒤에도 카를로 안첼로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지 않다. 대신 피로가 느껴진다. 침묵에 지친 피로, 말해지지 않은 진실들에 지친 피로다. 그의 커리어 전반에 걸쳐 그는 대립보다 품위를 선택했고 시간이 모든 상처를 누그러뜨려 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어떤 배신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결정과 관계, 그리고 신뢰가 부여되는 방식을 형성한다. 안첼로티는 이해를 구하지도 동정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뿐이며 판단은 듣는 이들에게 맡긴다. 그리고 그의 말들이 가라앉을 때 하나의 질문이 답 없이 남는다. 트로피와 미소 뒤에 아직도 얼마나 많은 축구의 진실들이 묻혀 있는 걸까?